네, 오는 25일부터 금융지주들의 실적이 하나둘씩 발표가 됩니다. 증권가에서 벌써부터 신한금융이 KB를 제치고 3년 만에 리딩뱅크 자리를 탈환할 것이다.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 경제부 김보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? 우선 증권가에서는요, 이 신한지주가 아마 자료화면에도 좀 나가게 될 텐데 전년 동기 대비 36.9% 상승한 1조 5,634억 원, 그리고 KB금융이 전년 동기 대비 3.1% 하락한 1조 1,656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두 그룹의 순이익 격차는 사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8억 원으로 매우 미미했었는데요. 예. 이번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약 4천억 원 가량 차이를 좀 벌리면서 신한지주가 3년 만에 1위 자리를 다시 가져갈 걸로 좀 보입니다. 사실 신한금융과 KB금융은 그동안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 좀 엎치락뒤치락 해왔던 상황이었는데 아주 민감합니다. 네, 서로. 그렇죠. 예. 서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2년 전부터 KB금융이 1등 자리를 또 계속 유지해왔던 상황이었거든요. 때문에 올해 판도가 이번에 좀 깨어질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이렇게 4천억이나 차이 난다는 건 좀 약간 이례적인데요. 신한금융이 특별히 선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우선 결정적인 건요. 신한투자증권 사옥 매각에 따른 일회성 이익이 또 발생했습니다. 특별히 이익이 나왔군요. 네, 맞습니다.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7월에 이지스 자산운용의 여의도 본사 사옥을 약 6,400억 원에 매각을 했는데요. 매각 이익만 세전 기준으로 봤을 때 4,6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국내외 증시가 얼어붙으면서 사실 다수의 국내 증권사들이 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한투자증권에서 일회성 이익이 또 발생한 거거든요.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 사옥 매각이라는 일회성 이익을 제외했을 때는 사실 본질적인 이익의 체력에 대해서는 KB금융과 신한지주가 좀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실적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을 이 일회성 이익에서 찾았습니다. 실제로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차이가 아까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됐듯이 약 4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세전 사옥 매각 이익이 4,600억 원이었으니까 일회성 요인의 어떤 반영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사실 뭐 금융지주로서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? 사옥 매각이란 거 한 번 하면 끝나는 거고 네. 그런 점에서 뭐 이런 것이 결국 그 서로 실적 차이를 가른 거였으니까 어떤 리딩뱅크 경쟁이 뭐 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네요. 네, 그럴 수도 있는데요. 또 다른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. 예. 네, 어떤 부분이냐면 순이자 마진, 님에서 또 신한지주가 상대적으로 앞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실적에 좀 다소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3분기 전망치를 좀 보시면요. 신한지주는 전분기 대비 6bp 상승한 2.04%, 그리고 KB금융은 4bp 오른 2%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이 같은 전망에는 특히 계열사 중에서도 은행의 님 상승률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.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전분기 대비 이 님 상승률 차이를 보시면 신한은행이 각각 6bp 그리고 국민은행이 4bp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신한은행이 48조 원 규모의 서울시 금고를 또 최근에 유치를 했고 또 강남과 광부, 구로 등 여러 구금고를 따낸 것이 이 지주의 님 상승에 기여를 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이제 보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예적금 상품들로 금융 소비자들의 자금이 이동하지 않습니까?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원가성 예금은 또 줄고 있어서 고민이 큰 상황인데요. 이렇게 시9금고를 유치할 경우에는 저원가성 예금을 대규모로 또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순이자 마진, 즉 님을 높이는 데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. 네, 그렇죠. 뭐 시도금고나 뭐 시구금고 이런 거 유치하는데 아주 은행들 경쟁 치열하다는 건 맞습니다.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죠. 네, 근데 그만큼 이번에 원가가 싼 자금을 유치할수록 이 님이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 네, 거죠. 맞습니다. 예. 이번에 자, 좀 신한은행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유치하는 데 있어서 기관 영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걸로 전해 들리고 있습니다. 예. 자,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힘을 못 쓰던 금융주가 좀 꿈틀대고 그 이달 들어서는 뭐 꽤 올랐습니다. 신한주주나 뭐 KB금융이나 한 8, 9% 정도 올랐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. 현재 증권가에서 탑픽으로 꼽는 종목이 어떤 겁니까? 탑픽으로는
금융은 지금 현재 신한지주를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. 어제까지는 또 굉장히 주가가 또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들어서 또 살짝 소폭 빠지는 모습을 네.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. 3분기 실적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신한지주가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또 상대적으로 주가는 이 부분에 반영을 좀 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증권가에서는 신한지주를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. 여기에 신한지주가 이달 초에 1,500억 원 규모의 어떤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단행을 했죠. 이 다른 지주사들과는 달리 자사주 매입을 동반했다는 점에서 이 네. 주주 환원 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좀 드러낸 부분이었는데요. 이렇게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이 맞물리면서 증권가에서는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현재 지금 신한지주의 적정 주가 컨센서스는 49,550원입니다. 예.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 신한지주가 실적은 앞선다 그러지만 뭐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아니라면 주가도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예. KB금융은 어떤가요? KB금융의 경우에는 지금 적정 주가 컨센서스가 66,25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증권가에서는 그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만 KB금융의 경우에는 현재 이 국민은행의 최대 주주로 있는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부진이 투자 심리에 일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. 과거 이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 은행 투자 실패 선례가 있기 때문인데요. 현재 KB 부코핀은행은 이 보시는 것처럼 매년 적자 폭이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KB금융은 최근 7,900억 원대 유상 증자를 포함해서 약 1조 6천억 원 가량을 부코핀은행에 또 투자를 한 상황인데요. 물론 사실 이 부코핀은행을 처음에 인수할 당시부터 부실은행을 인수해서 굿뱅크로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이 어떤 투자, 어떤 자본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문제는 코로나로 현지 경기가 위축되면서 네. NPL 비율이 좀 계속해서 오르고 있거든요. 때문에 생각보다 건전성 개선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또 증권가의 시각이기도 합니다. 한마디로 추가 자금 투입이 앞으로 더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. 더불어 글로벌 신용평가사 S&P는 최근 부코핀은행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서 국민은행의 자산 건전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신한금융과 KB금융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 화요일 25일에 예정돼 있죠. 투자자 여러분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경제부 김보미 기자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